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저의 애증의 종목 중 하나인 JR리츠가 오늘 벨기에 빌딩 대출 조건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상 배당금도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JR리츠의 주주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JR리츠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리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산을 2개 보유하고 있는 리츠이고요. 벨기에에 빌딩이 하나 있고 미국 뉴욕에도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빌딩 중에서는 벨기에에 위치한 빌딩이 메인 자산인데요. 벨기에 정부에서 이 빌딩을 100%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조건은 아주 우량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빌딩을 매입할 때 연이자 1.05%로 약 1조 7천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리츠를 조성을 하였는데요. 이 대출의 만기가 하필 지금 딱 돌아오게 되면서 JR 리츠를 투자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자, 일단은 빌딩을 매입할 때만 해도 유럽은 거의 제로금리였습니다만 코로나 이후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급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최대 4.5%까지 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물가 상승세가 조금씩 진정이 되면서 유럽도 다시 금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3.15%이니까요. 빌딩을 매입할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유럽은 금리가 3%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오피스 빌딩들의 가치도 하락을 하는데 JR리츠가 보유한 빌딩도 기존에는 약 13억 유로의 가치를 받았지만 지금은 약 11억 유로로 가치가 내려갔으니까요. 빌딩 가치가 내려가면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까지 축소가 되는 바람에 JR리츠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원금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엎친 데 덮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금을 일부 상환할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 2,200억 원의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을 하는데 일단 1,400억 원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에 성공하거든요. 금리 6% 중반으로 조달을 할 수 있었으니까 나름 성공적으로 조달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400억 원을 마련을 해두었고요. 그리고 남은 800억 원은 단기 사채로 조달을 하는데 이 자금은 내년 2월이 만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800억 원으로 대출의 일부를 상환하고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800억 원의 단기 사채는 상환할 것이라고 운용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현지은행들과 대출 연장 조건이 오늘 공개가 되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약 8,800억 원을 3년간 빌리게 되고요. 이자는 3년 고정으로 약 4.4%를 지급하게 되는데 3년물 유리보 금리 2%에다가 2.4%의 가산금리가 붙어서 4.4%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기존의 1%로 활용하던 대출 이자가 약 4배가 넘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배당금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출 조건을 보니까 매년 대출 원금의 3%를 상환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 조건 때문에 매년 약 260억 원 정도의 원금 상환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3년간 약 750억 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회사는 이 자금도 회사채를 발행해서 상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벨기에 빌딩은 일단 대출 연장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조건이 너무 좋지 않게 확정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빌딩인 뉴욕 빌딩도 내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뉴욕 빌딩은 리츠가 100%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지분을 절반만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분을 인수하려고 약 800억 원의 자금을 투입을 시켰는데 이 돈은 무보증 사채로 조달해서 자산을 편입하게 되었거든요. 현재 약 7.4% 이자율로 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빌딩에서 나오는 배당금보다 돈을 빌리는 이자를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 자산인데요. 여하튼 내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지만 이자율을 고려를 해보면 현재 조건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800억 원도 내년에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벨기에 빌딩의 대출 연장으로 내년부터는 배당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주 소환에서 내년 배당금 관련해서 두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올해 하반기 배당금은 기존 배당률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내년 배당금부터는 지난번에 전망해드린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운용사에서는 내년 배당금으로 230원 정도를 예고를 해주었었거든요.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배당금이 230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JR리츠는 올해까지 배당금이 상하반기 합쳐서 390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향후 3년간은 배당금이 230원 정도로 감소하게 되니까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배당금이 160원 감소하게 되었고 약 40%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올해 정말 많이 하락했는데 내년에 230원을 받는다는 가정을 해보면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7.8%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맥쿼리 인프라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한국 리츠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배당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맥쿼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배당금으로 760원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6.8%입니다. JR리츠가 맥쿼리보다 배당률이 1%더 높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JR리츠가 맥쿼리보다는 배당률이 1% 정도 높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JR리츠의 현재 주가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와서 리츠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가 있다면 그때 JR리츠도 함께 주가는 움직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R리츠는 이런 배당 삭감 우려가 주가에 미리 반영되면서 올 하반기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하반기에만 약 30% 하락했으니까요. 저도 하락할 때마다 열심히 물을 타면서 평단가를 3,700원대로 낮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고를 볼 때마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JR리츠는 여전히 20% 넘는 손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손절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물을 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던 가격이 2,83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가가 2,8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배당 기준일 전에 2,800원 아래로 주가가 빠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배당락이 나온다면 2,700원대 주가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시 매수를 해보고 평단가를 조금 더 내려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JR리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보유를 하면 올해 하반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는 리츠이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26일 목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은 내년 4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희망을 해보면서 JR리츠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